신마 유오키의 입술에서 짧고 또렷한 한국어가 흘러나온 순간 스튜디오는 마치 전원이 꺼진 듯 고요해졌다가 곧장 온기가 번졌다. 한일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점수와 우열을 기다리던 밤 단 한 문장이 무대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박수부터 찾지 못했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무대 위 두 사람의 눈빛을 따라갔다. 경쟁이 아닌 공감 승부가 아닌 존중 그날의 러브콜센터 세븐스타는 그렇게 예상 밖의 장르로 넘어갔다. 음악 다큐 같고 국경을 건너는 통역 같고 두 가수가 서로에게 쓰는 긴 편지 같았다. 시작은 어느 대결 특집과 다르지 않았다. 객석 양쪽에서 한국과 일본의 색이 조명에 섞였고 플래카드에는 응원 문구가 빼곡했다. 가슴에 손을 얹은 팬들은 숨을 고르고 카메라는 응원봉의 파도를 훑으며 기대를 끌어올렸다. 오늘은 누가 더 세게 몰아치나 누가 더 높은 고음을 뽑아내나 같은 말들이 채팅창을 달궜다. 그러나 무대가 켜지기 직전 조명팀이 만든 그림자는 싸움이 아니라 이야기의 서막에 가까웠다. 두 나라의 노래가 한 줄기로 이어지는 장면,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어쩌면 이긴 사람이 아니라 다음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첫 순서에 선 이찬원은 숨을 길게 들이켠 뒤 아주 낮은 음으로 문을 열었다. 심수봉의 비나리 전주가 공기를 쓸고 지나가자 객석은 스스로 소리를 걷어들였다.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호흡의 길이를 택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여백을 남겼다. 나이트가 그의 어깨선만 살짝 감쌌고 카메라는 손끝의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반주가 꺼지고 아카펠라 구간이 열리자 스피커에서 울리는 건 목소리 하나뿐이었다. 고향 어머니 처차와 새벽별 같은 이미지들이 가사 사이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앉았다. 객석의 한국 팬들이 먼저 숨을 삼켰고 일본에서 건너온 관객들까지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의 골은 여전히 있었지만 감정의 다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후렴을 지나 클라이맥스에서 그는 고음을 길게 들고 가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박자 먼저 내려놓으면서 멜로디의 끝을 관객에게 맡겼다. 수천 개의 입술이 거의 동시에 가사를 따라 불렀고 그 합창은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의 호응처럼 울렸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음악이 완전히 꺼진 뒤에야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제서야 환호가 터졌다. 함성이 외곽부터 퍼져오더니 중앙을 집어삼켰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무대 옆 대기선에 서 있던 신마 유우키의 표정은 아주 명확하게 달라져 있었다. 승부를 준비하던 사람의 눈빛에서 방금 진짜 무대를 본 관객의 눈빛으로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그는 먼저 숨을 고르고 한국어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게 한국 트로트의 품격이네요.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웅성거림 이 감탄으로 바뀌었다. 박수는 경쟁을 겨냥하지 않았다. 인정과 감사 그리고 기쁜 놀라움에 대한 박수였다. 이찬원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미소 안에는 상대의 용기와 진심을 알아본 사람의 존중이 또렷했다. 그 한마디로 스튜디오의 공기는 달라졌다. 대결이라는 표지판이 치워지고 무대 중앙에 놓인 건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태도였다. 잠시 뒤 신마 유우키의 차례. 타니무라 신지의 스바루 전주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자 객석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그의 음색은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중심은 단단했다. 일본어 특유의 긴 모음이 선율을 길게 당겼고 말끝이 흩어지는 순간마다 조용한 여운이 자리 잡았다. 노래 속 항해와 별빛 고된 발걸음, 이 스튜디오 전체를 서서히 채웠다. 후반부 그는 눈을 감고 양손을 당겨준 채 한음을 몸으로 통과시켰다. 고음은 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폭으로 올라갔고 그때 객석은 누가 일본 팬이고 한국 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들고 같은 지점에서 숨을 멈췄다. 곡이 끝나자 이찬원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리허설 때와 달리 망설임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마주섰고 이찬원이 먼저 한 문장을 건넸다. 당신의 이름이 일본 무대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번역기가 지나가기 전에 의미가 전달됐다. 눈빛은 언어보다 빠르니까. 신마 유오키가 고개를 깊게 숙였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얇은 악수였지만 오래 걸렸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객석에서는 함성보다 낮고 넓은 하는 숨이 먼저 터졌다. 방송의 포맷이 정한 점수표는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고 스튜디오는 국경을 잊은 박수로 가득 찼다. 녹화가 멈추고 광고 큐가 나간 뒤 백스테이지에서 두 사람은 그날의 말들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갔다. 통역사가 잠깐씩 늦을 때면 손짓과 웃음으로 빈칸을 채웠다. 이찬원은 자신이 무대에서 지키려는 규칙과한 장식 대신 진짜 감정 고음의 성과보다 가사의 이유를 설명했고, 신마 유오키는 본인이 엔카의 호흡을 한국 트로트에 대입해본 이야기 언젠가 한국어 가사로 발매하고 싶은 꿈을 털어놨다. 서로의 노트를 들여다보듯 나눈 짧은 대화는 결론보다 과정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앉아있었다는 사실이 그날 밤 무대를 더 오래가게 만들었다.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은 예상과는 다른 키워드로 달아올랐다. 한일전 승부가 아니라 존중 품격 한 문장 같은 단어들이 상위에 올랐다. 다시 보기 클립에는 국가를 가리지 않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점수 대신 기억에 남는 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한쪽으로 흐른다. 오늘 같은 무대가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는 방식이면 좋겠다. 팬들은 두 사람의 무대 스크린샷으로 배경화면을 바꾸었고 짧은 악수 장면은 움짤로 저장되어 타임라인을 계속 걸었다. 누군가는 승리는 박수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썼고 다른 누군가는 우리도 일터에서 저런 눈빛을 배우자고 적었다. 프로그램 제작진도 소회를 남겼다. 대결 포맷이지만 오래 남는 건 승패표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 배웠다. PD의 말처럼 방송의 공식이 늘 정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예의 바른 한마디 환하게 웃는 한 장면, 손을 맞잡는 3초가 모든 서사를 능가한다. 그날 두 가수가 보여준 건 기술의 경연이 아니었다.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는 태도, 자신이 지키는 음악의 가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였다. 한일전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달려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협연 교류 혹은 합 흥미로운 건 이 장면이 음악 바깥의 이야기들을 불러냈다는 점이다.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클래식 라이벌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토론이 벌어졌고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경쟁자가 서로의 강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문화가 화제가 됐다. 교육계 게시판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건강한 경쟁의 표본이라며 수업 영상으로 쓰겠다는 글이 달렸다. 한밤의 음악 예능이 다음날 아침에 일터와 교실과 회의실에 작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진 셈이다. 우리는 지금 이길 준비만 하고 있지 않나?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 충분히 크게 이길 수 있지 않나? 무대가 모두 끝난 뒤 마지막 인사에서 이찬원은 관객석 쪽으로 손을 크게 흔들며 짧게 말했다. 다음에는 제가 일본어로 유오키 씨가 한국어로 서로의 노래를 완곡해보겠습니다. 약속 같은 농담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에서 그 말은 공약처럼 들렸다. 신마 유오키도 바로 엄지를 들어 올렸다. 객석은 약속의 환호로 가득 찼다. 그 환호는 한나라의 팬덤을 겨냥하지 않았다. 같은 장면을 원하는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쏠렸다. 다음 무대가 진짜 대결이든 작고 조용한 협연이든 중요한 건 이미 정해졌다. 승자는 수치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른다는 것, 그 밤을 보면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성공시킨 듯하다. 다름을 없애지 않고도 함께 울릴 수 있다는 증명? 아슬아슬한 가성도 완벽한 박자도 고난도 애드리브도 그보다 큰 힘을 갖기 어렵다. 손을 흔드는 동안 카메라가 멀어지고 로고송이 깔리고 자막이 올라왔지만 장면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비나리의 숨 수바루의 별 그리고 악수의 길이 오래 기억되는 건 늘 단순한 것들이다. 제대로 부른 노래 제대로 한 말 제대로 맞잡은 손 한일전은 결국 점수로 결론 나지 않았다.
대신 두 가수가 모두 승자가 되는 그림으로 끝났다. 패배가 없는 승리, 패자 없는 트로피. 그 트로피는 누가 더 높은 고음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를 칭찬했는지, 누가 더 잘 들었는지, 누가 더 진심을 꺼냈는지로 주어졌다. 이겨도 미워하지 않고 저도 작아지지 않는 승리의 방법. 그날의 무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 그거일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국경 앞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노래하고 같은 방식으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자주 소환해야 하는 이유.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도 한동안 객석엔 빛이 남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의 조그만 사각형들이 바다처럼 흔들렸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영상 링크를 보냈고 누군가는 오늘 들은 말 한 줄을 노트에 적었다. 이게 한국 트로트의 품격이네요. 당신의 이름이 일본 무대의 기준이 되길. 서로를 향한 문장들이 국경을 넘어 왕복했다. 음악은 언어의 경계를 읽고 존중은 그 경계를 오래 지킨다. 그 밤 세븐스타의 무대에서 우리는 새삼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알겠다. 가장 값진 승리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든다는 것을.